안녕하세요. 비블로스 성경인문학 연구소 소장 박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구약과 여성이라는 그 서브 타이틀을 가지고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구약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구약 여성학자로서 그동안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되고 이야기되어 왔던 구약의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제 교회는 남성들이 주로 목회자이고 남성들이 주로 신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여성들의 이야기가 남성적인 관점에서 주로 해석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남성들만이 주로 그 구약의 영웅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묻히는 경향이 많았어요. 아니면 여성들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성의 보조자라든지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쁜 의미에서 유혹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들의 건강한 상이 되기보다는 여성들이 이제 본문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해석되기보다는 남성이 원하는 모습의 여성들로 해석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제가 지금 구약에는 많은 여성학자들이 있고 이제 많이 구약을 여성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의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제 생각도 소개하면서 구약의 여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와스디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목소리를 잃은 와스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와스디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와스디 왕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페르시아 왕비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이전 바로 직전의 왕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 잠깐 언급이 되었다가 사라져서 에스더가 왜 등장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적 인물로 슬쩍 지나가서 우리가 한 번도 와스디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와스디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그 와스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와스디가 이렇게 무시가 됐는지, 과연 무시해도 좋은 건지,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와스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와스디 이야기는 페르시아 그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서 보면 이제 모든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그 주변에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을 전부 다 이제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고 그것을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으로 이제 잔치를 많이 벌려요.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계속 잔치를 벌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 크게 벌리고 있고, 와스디도 여자 손님들을 모아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큰 잔치를 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장면 보면 엄청 화려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런 화려함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왕궁이 얼마나 호화로운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 취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자기는 술은 적당히 개인적으로 알아서 적당히 마셔라 뭐 이런 법령도 내렸는데 본인 자체가 상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술 취한 김에 그 자신의 왕비를 이 술 취한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당시 연회는 남성들만 참여하는 연회, 여성들만 참여하는 연회로 이렇게 딱 갈라져 있었죠. 이제 남녀 유별하던 시대는 다 그렇게 잔치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술이 잔뜩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남자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 이 와스디를 갑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상당히 빼어난 외모를 가졌던 아주 아름다운 왕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거절을 했는지 이런 설명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아마 남성들, 술 취한 남자들 사이에 왕비가 가는 것은 채통에 맞지 않다 생각을 했는지 가기 싫었는지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지 않으니까 이 지금 술이 취하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제 질문을 해요. 규례가 뭐냐, 왕비가 내 말을 안 들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이 문제 이거를 이제 갑자기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왕이 술 취해서 잘못된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왕비가 거절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한 왕비에 대해서 막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지금 그렇게 해서 왕을 다독다독거려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페르시아 왕궁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무무간을 대표로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태도를 에다가 더 기름을 부어요. 예. 부어서 한술 더 떠서 왕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왕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왕비가 이렇게 왕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이 일을 들은 이 페르시아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아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왕에게 좋을 것도 없고 페르시아 나라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과장을 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근간을 흔드는 질서를 흔드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마 그동안 뭐 이 지혜자들이 와스디 왕후를 마음에 안 들어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나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강경하게 이런 사람은 폐위시키고 이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의 질서를 흔드는 와스디 왕후는 폐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을 왕비로 삼으라 이런 조언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근데 이런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 과장되고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이런 무무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혜자들의 말에 대해서 페르시아 왕인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것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서 또 어떤 조서를 내리느냐 하면 아내들은 남편의 명령에 말에 순종하라 이런 조서를 내려요. 이게 참 코미디인 게
그러니까 이 조서를 내린다라는 이야기는 남편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아내들의 자발적 복종을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명령이라든지 조서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남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존경을 받지 못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존경이 조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남편이 조서가 있어야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남편은 조서가 있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래서 와스티 왕후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술 취한 남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제목,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제목으로 폐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죠. 죽었는지 아니면 폐위돼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인 뭐 2장에서부터 에스더를 이제가 왕비가 되는 과정들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 마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잘못일 수 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정시대에 왕비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이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으면 그래도 왕비이기 때문에 어떤 왕후로서의 어떤 권력도 있고 권위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식 재판을 여는 것이 맞고, 그 재판이 열면 왕비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가 왕의 명령을 안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마디라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왕비는 분명히 자신의 일을 잘 하고 있었어요. 왕이 남성들과 큰 연회를 벌이고 있을 때 왕후도 여성들과 큰 잔치를 벌이면서 왕후로서의 올바른 일들을 하고 있었고, 왕이 술 취한 남자들에게 왕후를 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왕후의 위엄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왕가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그런 뭐랄까요, 왕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후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존엄과 왕후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제가, 이것은 생각이 짧았지만, 왕이여 너그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충분히, 술 깬 상태에서, 제정신인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열고, 왕비도 자신이 왜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전혀 와스디한테 왕도 그렇고 이 지혜자들도 그렇고 왜 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은 와스디가 자기가 좋은 명령을 내렸는지 나쁜 명령을 내렸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화를 냈고, 그 다음에 이 지혜자들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더 이상의 변명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와스디를 폐위시키기에 바빴죠. 그래서 순식간에 왕이 술 깨기도 전에 순식간에 그 일을 그냥 확 처리해 버립니다. 변명할 기회, 사건을 조사할 기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와스디는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그 페르시아 왕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약자이고 여성인 당사자한테는 말할 기회도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오직 남성들과 권력자들만이 그녀의 행동을 옳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고,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여성들에게 더욱더 억압적인 어떤 조서들을 반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 1장 와스디 폐위 사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이렇게 와스디가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왕궁의 모습을 성경 저자는 왜 보여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실의 적나라한 모습인데, 여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강자 중심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지혜롭지 않고 모든 일들이 즉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페르시아 왕국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좀 조롱의 시선으로,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결코 좋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페르시아가 왕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여성들, 약자들, 특히 여성들이 살아가고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곳인가를 이 배경, 와스디가 말 한마디 못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궁이 여성에게 상당히 무섭고 두렵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말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그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거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당사자인 자신이 바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회, 이런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요.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상당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두려운 곳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제국, 페르시아 제국 같은 곳이죠. 과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약자나 혹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억압적인 곳인지, 말 한마디 못하게 하는 곳인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잘려나가는 곳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어도 약자여도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곳,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약자조차도 모두 다 수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곳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교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알고 약자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이런 목소리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와스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말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압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누구나 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인물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